탄소의 산화수,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상호 전환. 탄소는 14족의 반도체 원소로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며 따라서 전기 음성도가 주기의 중간 정도에 해당되고 산화수 역시 0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흑연처럼 탄소끼리 화합물을 이루면 산화수는 당연히 0이 되고 다른 원소들과 화합물을 이루게 되더라도 산화수의 정의가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원자가 공유전자쌍을 모두 차지한다 라고 가정한 전하량이므로 다른 두 원소, 예를 들면 수소의 경우 양의 산화수를 가지며 산소의 경우 음의 산화수를 가지므로 전기적으로 중성인 탄소는 산화수 0의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화합물을 이루는 대부분의 원소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 즉 양성이나 음성의 전기 음성도가 다른 원소들과의 결합이므로 화합물을 이루더라도 탄소처럼 0의 산화수를 갖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탄소는 중성원소이지만 양전하와 음전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균등함으로써 중성이므로 다른 족들의 산화수까지 넘나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양전하인 1족 원소처럼 플러스 1의 산화수와 음전하인 17족 원소처럼 마이너스 1의 산화수 그리고 0의 산화수를 포함하며 또한 그 자신의 산화수이기도 한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의 산화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는 플러스 4부터 플러스 1, 그리고 0 또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4까지 총 9개의 산화수와 산화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탄소의 산화수 범위가 넓은 이유는 탄소는 14족 원소인 음양 중성 원소이므로 최외곽 전자수가 4개입니다. 그러므로 탄소는 전자를 다 잃어서 0개가 되거나 전자를 다 채워서 8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전자 4개를 모두 잃으며 산화되면 산화수는 플러스 4가 되며 전자 4개를 모두 얻으며 환원되면 산화수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다음은 탄소가 가질 수 있는 산화수인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4까지의 화합물의 예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메탄은 탄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4입니다. 포말데하이드와 디클로로메탄은 탄소의 산화수가 0입니다. 이산화탄소와 사염화탄소는 탄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4입니다. 메탄과 이산화탄소에서 탄소의 산화수는 각각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로서 이들은 탄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산화수입니다. 따라서 메탄은 탄소가 가장 환원된 상태입니다.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가장 산화된 상태입니다.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관계에서 메탄은 탄소가 전자 4개를 얻어 마이너스 4로 완전 환원된 상태이며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전자 4개를 잃어 플러스 4로 완전 산화된 상태이므로 서로 양극단의 끝과 같아서 서로 마주볼 일이 없어 보이지만 메탄과 이산화탄소는 양방향으로 서로 완전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탄소가 최대로 환원된 메탄과 탄소가 최대로 산화된 이산화탄소의 상호 전환은 전자 8개가 한 번에 이동하는 강력한 산화와 환원 반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메탄이 이산화탄소로 전환되는 것은 탄소의 완전 산화입니다. 이것은 메탄의 연소 반응입니다. 산소 존재하에서 메탄이 착화되면 다량의 열을 방출하며 이산화탄소와 물로 전환됩니다. 탄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로 극단적으로 변하며 이때 탄소는 전자 8개를 한 번에 상실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메탄으로 전환되는 것은 탄소의 완전 환원입니다. 이것의 반응 경로는 대표적으로 사바티의 반응과 같은 메탄화 반응입니다. 사바티의 반응은 고온 및 고압의 조건에서 이산화탄소와 수소가스가 촉매, 니켈, 루테늄 등과 반응하여 유용한 연료인 메탄을 고정하며 이때 물이 같이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탄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4로 극단적으로 변하며 이때 탄소는 한 번에 전자 8개를 획득합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메탄은 탄소의 산화수가 극단적이지만 서로 전환될 수 있는 양방향 화학적 경로가 모두 명확히 존재합니다.
다만 메탄이 이산화탄소가 되는 것은 연소 반응이므로 상대적으로 쉽게 일어나는 발열 반응입니다. 반대로 이산화탄소가 메탄이 되는 사바티의 반응은 이산화탄소가 안정한 분자이기 때문에 결합 에너지가 높아 반응을 시작하기 위해 높은 활성화 에너지와 촉매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반응 자체는 발열 반응입니다.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상호 전환과 같은 유사한 예는 메탄과 사염화탄소의 상호 전환이 있습니다. 메탄의 사염화탄소로의 전환은 메탄의 수소 원자 4개를 염소 원자 4개로 바꾸는 염소화 반응 및 라디칼 연쇄 반응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메탄과 염소 기체에 자외선을 가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며 사염화탄소와 염화수소가 생성됩니다. 이때 메탄의 탄소 산화수 -4는 플러스 4가 되며 산화됩니다. 사염화탄소의 메탄으로의 전환은 이론적이나 실험적으로 가능하지만 비효율적입니다. 사염화탄소의 염소 원자를 다시 수소 원자로 치환하는 환원 반응이 필요합니다. 이 반응은 강력한 환원제를 쓰거나 촉매 반응을 거쳐야 하므로 과정이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또한 사염화탄소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유해 물질로 규제되어 있어 이를 굳이 메탄으로 환원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화학에서는 옥텟 규칙인 8전자 규칙을 따르므로 이는 전자 8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탄소의 산화수처럼 탄소는 9개의 산화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전자는 8개인데 이로 인해 탄소가 가질 수 있는 산화수는 9개가 됩니다. 이러한 모순이나 언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화학에서는 전자가 다 채워진 것은 곧 전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즉, 전자 8개는 전자 0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8족 혹은 0족의 비활성 기체처럼 주기의 끝으로 볼 때는 전자가 8개이며 주기의 시작으로 볼 때는 전자가 0개인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란 일방향적인 끝이 아니라 순환이기 때문에 한 주기의 끝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주기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비활성 기체는 전자가 8개이지만 전자가 0개라고 봐도 화학적으로는 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즉, 18족 원소는 8과 0의 공존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물리학과 화학에서 중요한 원리인 입자의 부재, 빈자리는 입자의 존재와 대칭을 이룬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반도체, 그리고 착화합물의 D전자 배치와 유사합니다. 반도체는 전자가 한 개가 비게 되면 그것은 전자의 부재가 아니라 곧바로 양전하를 가지는 양공이 됩니다. 양공은 실제 입자처럼 움직입니다. 즉, 양공이 움직여야 P형 반도체가 작동을 합니다. 착화합물에서 D오비탈에 전자가 한 개 있는 것은 전자가 한 개 있는 것이지만 D오비탈에 전자가 9개 있는 것은 양공이 한 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자 9개를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양공 한 개만 추적하여 계산을 쉽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D오비탈 1번과 D오비탈 9번은 D오비탈 10번을 바로 사이에 두고 한쪽은 전자 1개, 다른 쪽은 양공 1개로서 완전히 대칭을 이루게 됩니다. 이를 전자 양공 대칭성이라고 합니다. 즉, 전자 9개를 계산하는 것은 양공 1개를 계산하는 것과 수학적으로 완전히 똑같다라는 것이며 이를 전공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탄소 산화수의 대칭성으로 보면 메탄처럼 탄소가 공유전자 8개를 모두 끌고 와 껍질을 전자로 다 채운 상태가 되면 이는 산화수 -4인 상태입니다. 이산화탄소처럼 탄소가 공유전자 8개를 모두 빼앗겨 껍질을 모두 빈자리로 채운 상태가 되면 이는 산화수 +4인 상태가 됩니다. 즉, 두 상태 모두 전자가 완전히 채워진 상태이며 반대로 완전히 제거된 상태인데 전자가 완전히 채워진 상태는 전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와 같다라면 탄소의 산화수 -4와 +4는 공존하게 되며 탄소의 산화수 9개 상태는 옥텟 규칙처럼 8개의 상태가 됩니다. 비록 탄소의 상태는 비활성 기체의 상태와는 달리 전자를 완전히 없애거나 완전히 채운 상태는 아니므로, 즉
14족 탄소는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가 공존하며 대칭을 이룬 중성 상태이므로 어느 쪽으로도 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완전히 비활성은 아니고 그래도 준안정 상태는 됩니다.